유니스티 인터내셔널 체험스 클럽 멤버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이영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참 멀리서들도 오셨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는 11시에 왔어요. 이게 11시에 와서 3층에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이제 촬영을 해놨어요. 주제가 뭐냐면 그 홈미팅 그리고 뭐 찬스 미팅, 홈파티 이런 이제 부분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유니크 패밀리에서 되게 상당히 지금 그 간절하고 지금 우리가 정말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유니스티 이영아 유튜브 구독 다 하셨죠? 네. 그럼 알아서 대답을 안 하시네. 같은 주민 그 대답을 안 하세요. 그 유튜브 구독을 누르셔서 거기 보시면 제가 사업 진행 방법 1을 했죠. 이건 뭐냐면 질문과 편견에 대한 답변과 이 사업 처음에 만났을 때 이렇게 그 어떤 멘트 이 부분을 이제 강의를 해놨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후속 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진행한 방법 2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그 PMC에서 했던 그 초청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서 좀 길더라고 진짜 2시간이 넘으니 제가 생각해도 이걸 2시간 앉아서 어떻게 보나 그래서 저도 보다가 다시 이럴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 세 가지 영상 이후에 이제 홈파티, 홈미팅 영상은 유니크 패밀리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실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사장님들께 마지막 그 가장 또 중요하다고 하면 또 중요한 우리 좀 전에 얘기하셨죠 우리 원장님께서 다 함께하는 사회 그죠?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은요 혼자만 잘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조직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어제 어떤 그 리더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호님 죄송해요 제가 저기 네트워크만 해가지고 파는 것만 해가지고 제가 아직 조직을 잘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스폰서와 상담하는 것 그러니까 상담을 하고 어떤 이렇게 그런 어떤 진행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형제 라인한테 왜 물어보냐고요 도대체가. 그래서 제가 아니 형제 라인하고 물어봐가지고 혼돈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 왜냐면 PD니까. 아니 우리가 항상 애기가 똥을 싸면 이뻐요. 그 애기랑 디렉터 미만. 우리 얼마나 이뻐 지금 우리 주민 얼마나 이뻐. 내가 가서 막 이렇게 상냥하게 막 얘기하고 막 친절하게 먼저 가서 말도 걸고. 근데 이제 배운 시기와 직급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고 하면 제가 참 깝깝해요. 이게 좀 답답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초보자분들이 계시다면 부작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디렉터 이상 오시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 초보자가 왔는데 얼마나 강의가 어려워 오늘. 아니에요? 쉬웠어요? 다 알아? 시험 보면 지금 다 아는 거예요? 나 진짜 맨날 들어도 매일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도상은 참 쉬운데 이 과학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씩만 내가 그래도 오늘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니까 일단은 뭐 대사가 저는 뭐 느린 게 아니라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느린 것도 갔다가 빠르고 갔다가 두 개가 짬뽕인 것 같긴 하다가 뭐 이런 부분들 뭐 이제 뚱보균이라는 것이 이제 이미 알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하고 뭔가 좀 이렇게 함께하면 좀 더 내가 좀 살이 빠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셨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배워서 이제 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각자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일단은. 왜냐면 우리가 다 이렇게 강연하라고 하면 대단한 것 같아요 사장님은. 배우면 배울수록 쉽다고 얘기하시는 이런 분 난 처음 봤어요. 원래 이게 배우면 배울수록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배우면 배울수록 이렇게 머리가 커지기 때문에 주워드는 건 너무 많고 공부한 건 너무 많은데 이렇게 가지 못해서 가분수가 돼서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제 컨택을 잘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 잘하냐면 생각 없는 사람? 죄송해요. 생각이 없다고 하면 좋은데 좀 단순한 성격? 그래서 제가 왜 사업이 잘 됐냐면 제가 단순 돌진형이에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품도 이미 좋고 이 정도 제품이 됐고 보상도 이만큼 주는데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살았듯이 여기서 그냥 내가 알리면 되지? 소개하고 아니면 말고 그죠? 그렇다고 내가 나쁜 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걸 판매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지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생각은 이렇게 뭐 깊게 하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뭐 찔러도 보고 떠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사실은
이렇게 알렸는데 이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은 이제 이렇죠. 내가 이거를 소개하면 이 사람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닐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또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럴 수 있죠. 그런 것에 너무 염려를 하다 보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조심조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가 봤을 때는 자신감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나를 정말 아까 난 그 사장님 우리 최 교수님 스피치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뭐니 다시 한번 이따가 해석을 들어야 돼. 여러분 이용을 당한 것 같다 그랬는데 뭔 소리인지 내가 다시 한번. 그래서 이용당하는 사람이 많아서 좋다고 앞으로 많이 이용을 당했으면 좋겠다고 본인한테. 그래서 내가 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좀. 그래서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또 한번 물어보고 이것이 이렇게 궁금하니까 또 가서 물어봐야 돼. 그냥 뭔 소리예요 이렇게. 그죠? 좀 약간 호기심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상대한테 좀 더 이렇게 자신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자신감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혹시 진짜로 나를 이용해 먹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괜히 내가 들어가면 제가 뭐가 잘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들 아시다시피 아까 뭐 칼을 잠깐 비교해 보셨지만 또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도 그래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업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갑은 항상 나라고 했죠. 이 사업의 갑은 내가 도와줘야지 그분들이 성공하니까. 이해되세요? 네. 제가 아까 광주 사장님 밖에 잠깐 불렀거든요. 사장님 똑바로 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저긴 이제 애기가 아니니까 PD니까 사장님 앞으로 똑바로 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잘하고 계셔. 그래서 전주도 간다 그랬잖아요. 잘하고 계신데 본인이 만약에 사업을 성장하는데 나한테 말대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시스템에서 얘라고 안 하고 본인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핑계를 댄다거나 아니면 기고만장으로 바뀐다면 나는 과감하게 뎁스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그게 뭐냐면 항상 스폰서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후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룹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뭐가 있냐면 내가 사업을 좀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다 나 때문에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그래서 결국 갑자기 좀 심각해졌죠. 제가 왜냐면 요즘 어른들이 자꾸 똥을 싸서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똥을 싸? 어른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이 초보자가 아까도 애기가 똥을 싸는 건 그냥 모르니까 실수려니 하는데 사업을 이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자꾸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면 깝깝해서 요즘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 남편이랑 다니면서 그냥 그분은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왜 자꾸 기대를 해. 거기까지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사장님들은 거기까지 되고 싶으세요? 더 크게 성장하고 싶으세요? 그럼 우리 아까 영원장님은 로얄 크라운 되시고 싶다 그랬으니까 그럼 알려준 대로 하실 거죠? 나도 무서워요. 불편하고. 그러나 위치가 있으시니까. 그래도 저한테 뭔가 이렇게 건의사항을 하실 때도 조용하게 얘기하시거든요. 뭐 아까 요즘 좀 많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 회사에다 이제 할 것들이나 이런 다이렉트로 이렇게 뭐 질문하거나 하는데 참 배우신 분들은 인성이 좋은 분들은 물어보는 것도 부드럽게 물어보는데 무섭게 물어보는 분들 있어요. 내가 만들었냐고 내가 했냐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진짜 무서워. 그래서 이게 따지듯이 물어보는 분들은 참 힘들어 나도.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국에는 서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래서 조직이라는 건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공 8단계의 7번째 단계인 상담 부분 8번째 복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곳에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지금 해야 되는 역할들 그러니까 디렉터 이상분들이 이제 함께하고 계시니까 디렉터 이상분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를 지금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은 걸 느끼고 있어요. 저희 이제 아이가 6살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애가 공부는 조금 아니라 운동 쪽을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원장님이 저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뭔가 이제 관계 부분에서 뭘 이제 물어보냐고. 왜냐면 지금 계속 학원을 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두 가지를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발레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시간대가 좀 안 맞았어요. 유치원을 갔다가 오는 시간이랑 안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보는데 전화번호가 누구 건지 내가 모르니까 질문하는데 이분이 뭐 하여간 월요일날 그 뭐 장부를 비교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 제가 기분이 확 나빴겠죠. 왜냐면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제가 물어본 거예요. 금요일까지 아무 대답도 없다가 금요일날 물어보니까 또 다음 주 월요일 확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그만두기 하고 싶더라고요. 원래 그만두려고 했었고. 근데 이제 담당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랑 이제 제가 그 원장님이랑 대화가 될 것 같지 않아 선생님과 통화를 하게 달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랑 통화 그리고 학부모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학부모가 뭔가 물어보면 지금 환불을 할 건지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이야기를 하면 전화를 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맞아요. 어머니, 뭐가 불편한 점 있으세요? 왜 뭐 때문에 그러세요? 이러면서 전화하지 않아요? 그런 거 영어 할 때 안 배워요? 아 진짜. 그러더니 그러면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제가 본 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랑 대화를 안 되는 것 같다면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니까 이분이 저기 그 알아보고 뭐 연락을 드리겠다고 해서 저랑 대화를 해가지고 다시 다니기로 했어요. 내 마음이 그냥 풀어지는 거지.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런데 이제 질문이 틀리다는 거죠.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또 오늘 제가 또 학습지 선생님이 또 있어요. 우리가 그래갖고 학습지 선생님이 그럼 이제 오는 게 있는데 얘가 지금 언제까지 계약인가 기간이 그래서 물어보는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시작과 언제까지 그 학습지가 계약이죠? 그랬더니 제가 지금 그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오늘 오면서 물어봤거든요. 어머니 제가 월요일날 그 확인하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말이 틀리다는 거예요. 전자와 후자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근데 후자는 거기서 그렇게 해도 될까요? 질문한 거죠 저한테. 보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당연하죠. 월요일날 주셔도 됩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한 것도 아닌데 계속 사장님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업도 가만히 보면 보고와 질문이 틀려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 방법에서 저는 우리 스폰서님이 지금까지 어떠한 강의를 우리 그룹에 왔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강의를 어딜 가잖아요. 중간에 파트너분들이 스폰서 계열이 빠져있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도 바쁘니까 그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저는 또 워낙 또 배려도 잘하고 이해도 하니까. 그러면 전화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스폰서님한테 전화해서 뭐 잘 갖고 계시냐 오고 계시냐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근데 그렇게 연락이 없는 간혹 그런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 시티 투어를 빠진 적이 있어요. 밑에 지방에서 스폰서님께서 이제 진중가 뭐 어디 잠깐 밑인데 거기서 하실 때 스케줄이 좀 중요한 게 잡혀 있어가지고 스폰서님한테 물어봤어요. 스폰서님 저기 제가요 꼭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일이 좀 급한 일이 좀 있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되게 고민이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다. 제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스폰서님이 뭐라 그래요? 스폰서님이 뭐라 그래요? 괜찮아요 사장님 그냥 급한 거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죠? 그럼 제가 죄송하다고 꼭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면 스폰서님이 이해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런 경우 있죠. 스폰서님 이제 밑에 강의를 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스폰서님 제가 오늘 스케줄 있어서 거기 못 가니까 잘 다녀오세요. 틀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이런 것들이 상담을 하면서 서로 기분이 좋지 않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서 상담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문자로 이렇게 상담을 하면 이 문자는 말투나 이런 그 얼굴을 보지 않고 얘기를 하면 확실히 좀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무서워져요. 그래서 급하거나 중요한 일은 이렇게 전화로 하시면 되겠고 제가 어떤 사장님이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인데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야. 이제 막 전화가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알았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자로 하는 거랑 전화로 하는 거랑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랑 또 틀린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파트너로 후원할 때도
내가 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면 만나서 하면 조금 더 그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상담을 하실 때 하소연하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하소연을 들어줄 시간이 없어요. 최정 선생님 스타일 자체가 안 들어요. 저보다 조금 들어줘요. 근데 저는 안 들어요. 왜냐면 나도 바빠. 그리고 자꾸 하소연하면서 스폰서 흉보고 파트너 흉보고 맨날 이러면 난 너무 힘들어. 그 에너지,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를 더 다운시켜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기력이 없는 거야. 그럼 나는 그런 소리를 이런 분은 후원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서 스폰서님한테는 특히나 하소연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파트너 있잖아요. 이분들의 문제를 스폰서님한테 얘기를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점이나 안 좋은 거 뭐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하면, 제가 그런 적 있었어요. 초보자 때. 제가 우리 파트너, 제가 좀 약간 완벽주의적이잖아요. 오늘도 사실 화났거든요. 화나고 들어왔으니 지금 표정이, 목소리가 이런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본인 파트너가 지금 스피치를 할 건데 담배 피면서 늦게 들어와야 돼요? 어디 있어요? 담배 폈지? 아주 삶 절제. 자기 절제라는 건 해야 돼요. 우리도 끝나고 나서 애프터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그 애프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에 꼭 담배 피고 좀 이렇게 화장실 가는 분이 있는데, 이게 물론 정말 급해서 자율적인 형상으로 할 수 없다면 화장실은 어쩔 수 없지만 담배는 나중에 펴도 되잖아요. 그 중요한 지금 사업자 한 명을.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조심해줘야죠. 직급자라면. 내가 이 디렉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초보자는 얘기 안 해요. 초보자는 아이고 그러셔야죠. 아까도 초보자분이 홍성에 내려가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럼요. 네. 조심하세요. 왜? 그리고 또 이게 있어. 제가 직대는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잘 따라오는 직대는 좀 얘기를 하고, 이분들은 파트너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얘기 잘 안 해요. 네, 왜냐면 저랑 이렇게 소통이 직접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나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서운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뭐 강지사임이야. 친하니까 얘기를 이제 하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 하소연하는 것보다는 좀 파트너들의 좀 좋은 점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주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제 시스템 안에서 성공을 원하고 또 성공을 하시길 원하실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스템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게 사실 시스템인데, 뭐 환경도 있고, 뭐 세미나도 있고, 뭐. 그래서 사실 초보자가, 예를 들면 이제 그 직급자가 원데이 세미나예요. 디렉터 이상이 꼭 참석을 해야 돼. 근데 그 디렉터가 안 와. 수도 있죠. 근데 초보자인데 난 디렉은 아닌데 정말 간절해서 그 강의를 듣고 싶어 라고 해서 오신 분이 있을 거고. 그러면 누구한테 마음이 더 갈까요? 후자잖아요. 그리고 또 그 후자를 더 도와주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후원이라는 건, 우리 사장님들도 스폰서님이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 홈미팅도 좀 와서 해주고 나한테 좀 이달 미팅도 좀 해주고 파트너도 좀 붙여줬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우리 다들 깔끔하시네요. 붙여주는 거 싫으시네. 김희성 사장님은 국선생님한테 저희 새벽 4시 반까지 얘기하던데, 스폰 위스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술 맨정신에 다시 얘기했더니 또 정신을 깨셨나봐. 안 해줘도 된다고. 그죠? 일단은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줘도 키울 수 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해야죠. 시스템 안에서 내가 인이 되고 준비가 돼야만 후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해요. 시스템에서는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면 위스를 하라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파트너가 잘 안 따라와 나를. 따라온다는 게 무조건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따라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따라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걸 파트너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난 그 파트너가 너무 불쌍해. 없었으면. 아니, 본인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어, 이분이. 그러면 놔주면 좋잖아? 오히려? 장님,
사장님은 아무리 봐도 더 훌륭한 스폰서를 만나서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놔줘야지. 6개월 무실적 후 다른 사람 찾을 수 있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죄송해요 제가 용어가 이렇게 순환이 좀 안 되고 우리가 약간 젊은 세대 제가 사업을 해서 좀 정화가 안 돼. 요즘에 국사장님 만나가지고 더 심해졌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 원래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요즘 그냥 대놓고 이게 방울이 터져가지고 얘기가 막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B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은 그죠?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이 성공하는 게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럼 어떤 책임감으로 이 사람을 후원할 거냐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가끔은 물어볼 때가 있어. 파트너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 이렇게 그러면 좀 없었으면 좋겠냐. 정말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불쌍하다고 저는. 그냥 그분이 알아서 6개월 쉬었다 딴 데 갔으면 좋겠어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그래서 혹시나 내 마음속에 그런 건 아닐까. 아까 우리 이용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용과 활용은 틀려요. 그죠? 그럼 이용이라는 건 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는 않은데 이 사람이 내 파트너로 있어서 그냥 내가 수입이나 받고 수입이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나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를 좀 더 이렇게 이뻐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초심 잃지 않아야 되겠고. 그래서 파트너가 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다면 좀 기다려주세요. 마음에 안 든다는 게 뭐 정 싫어서가 아니라 따라오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위스를 하면서 키우다 보면 그분이 철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후원을 하다가 애가 이렇게 커지고 커지다 보면 항상 그 안에서 이 기고만장형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제 뎁스를 후원하다가 이분들이 후원을 하면 직급 좀 빨리 갈 수도 있죠. 뭐 직급을 빨리 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이 이제 기고만장형이 돼버리니까 되는 스폰서가 없는 거야. 스폰서한테도 스폰서십도 떨어지고 따라오지도 않고 내 맘대로 가고 이런 게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스폰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그룹을 빨리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여줘야 여기 있는 분들이 다시 자세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3개의 그룹을 가지고 여기 키웠다가 버릇 없어지면 또 여기로 갔다가 또 버릇이 없어져. 이거는 무리야. 그냥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조금 경향이. 왜냐면 제 사랑을 많이 못 받는 팀들은요 되게 간절하거든요. 제가 저번에 춘천에 갔더니 신교사님이 스폰서님은 여기 계셔주기만 해도 저희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맨날 보는 파트너들은 이건 왔는지 어쨌는지 맨날 밥만 사달라 뭐 이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자주 보면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보는 분들은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어려워서 초대를 못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웬만하면 이제 그 후원을 할 때 이렇게 가서 하려고 하는 스케줄 상으로는 이제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3개 그룹을 좀 돌아가면서 후원을 했었어요. 사장님도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저는 파트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경우 있죠. 나는 컨택도 하지 않으면서 파트너분한테 컨택하세요. 왜 혼자 오세요? 그리고 그분이 혼자 오는 그분은 얼마나 속상한데 거기다 대고 혼자 오냐래. 그리고 디렉터 있죠. 디렉터분들이라면 절대 서로 이런 교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그 뻔하게 그 세미나를 하는데 디렉터 이상이니까 가봤지 거기다 대고 사장님 세미나 이번에 가세요? 네 가는데요. 몇 명이랑 가세요? 혼자 가는데요. 그러니까 또 물어보겠지. 궁금해서 몇 분이랑 가세요 사장님은? 전 3명이랑 가는데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기분이 싹 나빠지는 거야. 그 누구야? 누구랑 대화한 거야? 가만히 안 두겠어. 나 진짜 그렇게 형제랑 뭐 그런 대화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분이 집을 갔어요. 그 집에 왜 가셨냐면 이분이 이제 시니어 디렉터가 되셨는데 제품력이 너무 좋아서 사업을 열심히 하셨는데 QI 플랜이 조금 어려우셨어요. 사업 설명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분이 좀 능력이 있다 보니까 뭐를 안 하시냐면 그 계열이 약간 좀 그랬죠. 자료도 시스템대로 줬다 뺐었다가 아니라 잔뜩 깔아놓고 알아서 골라가세요.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시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이제 그 스폰서는 제품은 열심히 또 그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뭔가 그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스폰서한테 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랬어요. 이유도 있지 또 그분이 가신 이유가. 근데 그분이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사장을 만났나 봐요. 항상 그 엔드가 문제야. 엔드가
엔드, 사업을 하지 않는 엔드가 항상 사고 치는 거잖아요. 거기도 보면 초보자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물어본 거예요. 사장님은 직급이 뭐예요? 사장님 사업 얼마나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형제라인도 타지 마. 형제라인. 엘리베이터에서 타가지고 사업 몇 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 1년 했어요. 그러는 거. 1년인가 뭐 2년을 했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럼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그런 거예요. 남의 직급이 왜 궁금할까요? 거기다 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 뭐 시니어 디렉터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책이지. 그러면 입이 방정이야. 그런 분들. 입이 방정인 분들 있어요. 입이 먼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그거 아직도 그거밖에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두기까지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10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잘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이렇게 안 맞아서 그럴 수 몇 가지 한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확 날린 게 뭐예요? 그 형제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라인 간에는 그런 것도 사실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직급이라는 게 사실 뭐 그렇게 또 중요하겠나요? 짧고 길은 건 대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니 처음에 잘 나가면 뭐예요? 우리 성공한 사람은 과거는 화려할수록 비참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처음에 직급을 막 가는데 그리고 나서 막 떨어져.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내가 차곡차곡 쌓아서 멤버를 쌓아서 올라가면 그게 훨씬 낫죠. 물론 제일 좋은 건 빠르게 가면서 튼튼하게 가고 빨리 가는 거. 그죠? 이 영화 같은 거. 근데 우리 사장님들이 제발 좀 저랑은 비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랑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맨날 본인들이 열심히 한대 사업을. 내가 요즘은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 기준에 열심히 해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열심히라는 건 내가 얼마큼 우선순위를 가지고 했느냐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노력한 결과가 오는 거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일단 유니스티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형제라인과 그런 대화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아셨죠? 네. 그리고 정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장님들이 다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 있죠? 이게 뭐 다른 거 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다른 일을 하셨지만 아드님이 이제 그 치과 원장님이세요. 그죠?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좀 잘 되지 또. 어머니 설득이. 그죠? 그런데 아들이 또 신뢰가 있고 신뢰가 있는 아들이 유니스티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이게 좀 된 케이스죠. 그러나 상관없는 그 다른 회사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그것도 3개월에서 한 6개월 아주 열정이 엄청날 때요. 그럴 때는 그 어떤 사람이 가도 안 들어가요. 얘기가. 근데 초보자가 굳이나 그런 분들 만나서 사업을 소개하겠다고 다니다가는 본인 스스로 동기 저하가 돼요. 네, 가서 이기지도 못하면서 설득도 못 시키면서 거기서 또 얘기를 하겠지. 뭐라고 하겠어요. 본인들한테 컨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유니스티의 경영진, 임원, 그 다음에 유니스티 사업자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데요. 왠지 아세요? 되게 빠르게 업계 사이로 왔으니까. 그래서 유니스티에서 있다가 왔다 그러면 몸값이 올라가거든요. 뭐든지 간에 어디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은 이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유니스트에서 이제 한 1,000만 원을 벌게 되면 또 배는 게 없어요. 1,000만 원을 벌면 또 배는 게 없으셔가지고 본인의 능력으로 또 버는 줄 알아요. 착각을 하시는 거죠. 아까도 우리 A사 2년 해보셨다고 하지만 저 정도의 능력으로 제가 만약에 이 사업했다면 나 진짜 엠버서더 갔을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치과 그 사모님 이선영 사장님 되게 부러웠거든요. 남편이 의사를 얼마나 부러우시니? 사업 나 같아서 사업 엄청 잘했겠다 이랬거든요. 그때는 우리 국상이 없을 때니까. 지금 국상이 훨씬 낫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다른 회사에서의 수익을 올린다는 건. 그래서 유니스티가 다른 회사보다 한 8배 정도를 직급과 멤버와 매출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내가 하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다른 회사를 가시면 8분의 1로 수입이 줄어들 거예요. 지금 대부분 보여주고 있죠? 가신 분들. 가셨는데 또 저기 가서 안 되니까 또 옮기니까 또 철새되고 있죠? 일명 우리 떴다방이라고 하는. 근데 또 그것도 모르고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니스티의 리더가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얘기니까. 하이리빙 유튜브로 올라가면 다 알겠네. 하이리빙의 최고 직급 오너분들이 유닛을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공부는 하이리빙에서 하고 사업은 유니스트에서 해서 돈은 유니스트에서 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는 것과 이게 실행은 틀리니까. 왜냐면 회사, 제품, 보상 이 모든 게 다 맞춰줘야 되고 시스템과 스폰서님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유니스트 리더가 다른 회사에 가서 다 리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좀 친한 분이라 누가 리더야? 간 사람 중에? 내가 생각하는 리더는 없는데 무슨 리더야? 그럼 머리에 헤드라고 하는 거지. 뱃머리.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이거 얼마 전에 화가 나가지고 문자를 그냥 딱 했잖아. 저는 난 용의 꼴이라도 용이 되려나 그냥. 그래서 저는 스폰서님 그늘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정말 하라는 대로 따라와서 로얄이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능력이 있다고 착각에 빠졌다면 혹시라도 유니스티가 아닌 또 다른 일을 선택하실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다행인 게 제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와 아는 사람들이 유니스티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선한 건 기본이에요. 인성은 기본인 거죠. 여기에 이제 내가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 또 저처럼 정말 이렇게 좀 저 같은 사람? 내가 이렇게 내 능력이 아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의 시스템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안에서 성공을 하지 대부분은 이제 성공을 이뤘다 하지만 가끔 좀 직급 높았던 분들이 또 딴 데를 가죠. 아니, 그분들이 돈이 됐으면 갔겠어요? 그럼 왜 돈이 안 됐을까? 직급을 갔는데 사서 가셨나? 지금 이게 아무 말씀 없으세요? 사서 가셨을까요? 영향력이 떨어지면 그거를 못 키우는 거예요. 내가 파트너가 5명이야. 그럼 내 그릇은 5명인 거예요. 내가 10명이다 그럼 10명. 내가 20명이다 그럼 20명. 현재 내 파트너가 몇 명이냐가 내 그릇이라고요. 내가 혹시 속이 좁아서 이분이 기분 나빠서 뭐라고 하고 이분 기분 나빠서 뭐라고 하고 이러면 다 가잖아. 그죠? 근데 이게 또 직급과 조금 상관이 있어서 조금 직급이 고위의 직급자가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건 또 직급이 내가 봤을 때 별로 높지가 않은 분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래. 안 들어. 쥐가 뭔데? 이럴 수 있죠. 속으로. 제발 속으로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모범이 되지 않는 리더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사람들은? 제가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 유석준 사장님께서 그나마 저에게 이렇게 시스템 저에게 인이 돼서 또 이렇게 따라와 주시는 건 그만큼 제가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일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일을 하지 않고 그분이 봤을 때 갖지 않았으면 아마 저 스폰서를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파트너에게 스폰서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만큼 내가 파트너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시스템에 있고 항상 모범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네요, 제가. 그래서 제가 요즘 반성하고 있어요. 요즘 내 그릇은 1000명인가? 이렇게. 사장님들은 1000명이면 좋아요? 소비자까지는 한 3000명 넘을 것 같긴 한데 소비자까지는 못 세겠어요. 일단 세미나오는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팀들을 이제 하는 팀들이 있어서 대규모 미팅을 못해서 지금 다소 조그맣게 다 쪼갰어요. 그리고 초보자는 아예 초대 안 하고 뭐 2디렉터 이상 이 정도 미팅을 하시는 팀들도 있고 그러면 대략 수량 몇 분일지 모르지만 한 20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2000분? 그리고 요즘 반성하잖아요. 내가 2000명 그릇인가 보다 이런 거? 3000명밖에 안 되나 이런 거? 제가 요즘에 그래서 내 그릇을 또 얼만큼 더 키워야 될까? 근데 하긴 제가 최근에도 파트너한테 화를 냈어요. 아직도 냉전 중이에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실수한 거죠. 이게 왜냐면 그래서 술자리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술자리를 하면 뵈는 게 없어져요. 서로 간에. 친하면 친할수록 더 뵈는 게 없죠. 그래서 그게 또 한 번에 제가 실수를 한 거죠. 그러면서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생각을 해야겠다. 또 좀 더 비즈니스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제 어쨌든 하나씩 또 배워나가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세계는 상당히 냉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취미로 모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후원을 해서 만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 예를 들면 A가 있고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4번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각자 잘하는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나 이제 장점은 그대로 두고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이제 스폰서님들이 이제 함께 하면 되겠지만 일단 점수를 체크하잖아요. 어떤 스폰서였으면 좋겠어요. 내 스폰서가 없어요? 여기서 또 센스 있는 분은 이영하 스폰서님이 이렇게 하거든요. 어쩜 이렇게 센스가 없냐. 떨어져.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본인 스폰서 있잖아요. 본인 스폰서. 저번에 김주영 사님이 딱 그 원데이 세미나 때 얘기하니까 어떤 스폰서가 좋아요? 그랬더니 이은하 스폰서님이요 그러더라고. 이분이 다 눈치가 있는 거야 이게. 어차피 본인을 도와줄 분은 그분이시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후원을 받는 스폰서와 관계가 정말 좋아야 돼요. 왜냐면 그분과 평생 할 거니까. 저는 가끔 오잖아요. 뭐 저한테 잘한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 사장님들 도와주는 스폰서님한테 최선을 다하시는 게 좋아요. 그분하고 평생 할 거니까. 근데 그분하고 틀어지시면 제 도움도 받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원칙이 있어요. 이분과 이분이 사이가 좋지 않으면 여기 내려가지 않아요. 제가 많이 죽여봤거든요. 많이 보내봤어요. 죽인다고 하니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보내봤어요. 왜냐면은 이게 안 돼. 이게 서로 이게 그 안 맞는 데는 결국에는 조금씩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미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삐그덕삐득 되면 요거를 밑으로 그냥 하나 잡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놓고 갈 것이냐 저는 이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없어져. 그냥 서서히 줄어들죠. 근데 결국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람 지금 되게 고난이 강이기 때문에 거의 못 알아듣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안 내려가 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이제 리더를 위한 강의니까. 그래서 일단 이분들이 잘 맞아야 돼서 저는 이제 2번이나 3번이나 이렇게 후원을 할 때 강주사한테도 저 얘기했었고 전병사한테도 얘기했었고 뎁스를 내려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장님을 내가 후원하는 이유는 김기호 사장님 때문에 후원하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직 조직들 모르시는 거죠? 김기호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인데 직대잖아 저한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 PD가 전병호 사장님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지금 뎁스가 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분을 후원하는 이유는 이분의 강주 사장님이 벌써 저한테는 그 중간에 좀 더 있지만 좀 길죠. 근데 여기 내려가는 이유는 사장님이 관계가 좋아야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분이 관계가 언제라도 깨진다면 일을 못 가요. 김 교사님이 나한테 나발총을 쏠 거거든. 아니 제가 이 사람 만나기 전에 너무 친한 오빠였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막 저를 묻어버린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오빠 동생이었으니까 막 그런 단어를 쓰는 분이었는데 묻어버린다 또 뭐 나발총인지 무슨 총으로 나를 이렇게 쏜대. 근데 군대를 갔다 안 먹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친했는데요. 진짜 대단한 건 뭐냐면 딱 그 미팅 사업을 딱 결정하고 나서요. 지금까지 저한테 단 한 번도 반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말을 놔본 적이 없다고요. 저는 반말 엄청 했잖아요. 반말도 뭐 엄청난 반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딱 사업을 결정하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반말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혼났잖아요. 얼마 전에. 한 5개월 됐나? 6개월 전인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제가 좀 둘이 있을 때 가끔 이렇게 급하면 반말이 좀 튀어나오는데 반말하지 마세요. 더 기분 나쁜 건 본인들 파트너 있는 데서 본인 파트너 있는 데서 나한테 반말하지 말라. 그런데 내가 또 본인 파트너 있는 데서 뭐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이렇게 너희 또 그거 갖고 나한테 서운하다. 본인은 이제 파트너 있는 데서 나한테 안 그랬어? 그런 사이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직대랑 항상 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만 내려간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사실 시간이 지나면 참 부질없는 일인데 내가 스폰서랑 사이가 안 좋든 파트너가 안 좋든 이게 사실 시간 지나면 다 이해가 되고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괜히 그때 그 승질만 조금 참았으면 되는데 되게 후회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사실 화내는 게 좀 후회스럽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아직도 화가 좀 덜 풀리긴 했어요. 아직 사실. 그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럼 누가 손해인 줄 아세요? 누가 손해예요?
양쪽 다 손해긴 하죠. 근데 더 큰 손해는 파트너지. 아직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 정도면 괜찮은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절대 스폰서님과 술자리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폰서님이 뭐가 나한테 좀 마음에 안 들 것 같다? 그럼 빨리 얼른 도망가시는 게 좋아요.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냥 네. 안 보는 게 나아. 왜냐면 벌써 크게 물은요 쏟고 나서는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이제 쏟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그냥 그걸 한번 참아버리면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가 되고 서로 이제 이해할 때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후원하는 데 있어서는 이분 A와의 관계, 내가 이분 때문에 내 지금 뎁스를 후원하고 있고 당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간혹 이제 상담하는 분 중에 아까 하소연을 하는 팀이 있다 그랬죠. 그 하소연을 하는 분은 2번도 마음에 안 들고 1번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님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2번이 이랬고요, 1번 이랬고요. 도대체 이게 스폰서 이럴 수도 있고, 뭐 잘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진짜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함으로써 이분을 약간 그 생각이 아직 조금 짧으신 분은 그래요? 왜 그래 도대체 1번, 2번은 진짜. 그래서 내가 도와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적이 생겨요. 이분들하고. 그리고 이해 좀 안 되시죠? 내 파트너를 도와주면 되게 감사할 것 같죠? 그런데 나와 사이가 안 좋은데 후원하면 나랑 사이가 안 좋아져요. 1번, 2번이. 그리고 또 여기를 후원하게 되면 나중에 2분의 리스도 봐줘야 되죠? 여기도 봐줘야 되죠? 여기도 도와줘야 되죠? 이게 레그가 한 레그가 아니라 한 레그에 몇 레그를 후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결국에는 이분을 트레인 시켜서 본인 그룹을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데, 처음에는 이제 누가 될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후원을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데 뎁스를 잡는 방법은 일단 이제 후원을 내려가실 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인성도 봐야 되겠고 그분의 꿈도 봐야 되겠고, 나는 앰버서더를 가야 되는데 꿈이 PD야. 그러면 제가 조금 그분을 후원하기는 조금 어렵죠. 아니면 디렉터야 꿈이. 그럼 내가 어떻게 디렉터가 꿈인 분하고 거기가 있겠어요. 근데 하는 행동이 또 디렉터야. 그러면 또 못 가지 제가. 아니 로얄 간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신경을 써. 아니 로얄을 가고 다이아몬드를 간다고 해야지 제가 거기를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다이아몬드를 가려고 하는 분을 후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꿈이 크신 분. 그래서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점수가 있을 거예요. 사업 설명이 되는지, 셀프 이미지가 되는지. 그래서 1번부터 10까지를 한번 적어보신 다음에 나중에 내가 누구 후원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정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체크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뎁스로 선정을 해서 내려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점수가 이분은 5점, 4점, 뭐 7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점수를 체크해보니까 객관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죠. 이상훈 사람이 몇 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 한 9점 되는 것 같아요. 8점? 감사합니다. 하여간 50점 이상은 돼요. 점수 높아.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 점수가 이제 있어. 그러면 이제 이 7번이 가장 점수가 높다면 이 7번을 내가 좀 더 도와주는 거예요. 부족한 3을. 그럼 이분이 이제 3을 더해주면 1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2번 파트너가 여기를 이제 후원할 수가 있죠. 그럴 때 본인께서 여기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죠? 바빠서 안 돼요. 옆에 해야 돼. 이분들은 언제 하냐면 이분들 다 커지고 본인 직급 끝나면 그때 도와주시세요. 그래서 파트너한테 추월당하지 말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왜냐면 비즈니스는 깔끔하잖아요. 내 파트너, 저는 디렉터를 만들고 그 디렉터 중에 PD를 만들고 그 라인에서 다이아몬드 만들면 그래도 끝난 거거든요. 네, 후원은 이제 스스로 하시니까. 그러니까 리더시잖아. 스스로 운영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그룹은 아예 제가 손을 이게 안 가도 되는.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가 이제 아닌 그룹. 우리 사장님들에게 기회가 있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왜냐면 제가 다이아몬드 그룹 다 분리시켜 놓고 왔거든요. 못 오겠어. 따로 해라고. 나도 쫓다고 여기. 우리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사장님들은 좋은 기회 속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다이아몬드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누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후원을 하면서 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제 상담을 해 나가시겠죠. 그러면 이 3번이
상담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1번, 2번, 3번, 4번 있어요. 4번이 이제 3번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계속 건너뛰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1번한테 물어봐요. 1번 스폰서님, 제품 주문 제가 지금 그 관절이 좀 안 좋은데 이럴 때 뭘 먹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근데 직급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물어보는 정도, 뭐 등록하는 거, 오토십 하는 거, 또 뭐 제품 관련한 거는 상위 스폰서 중에 그 PMC 졸업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알고 또 디렉터 정도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상담하셔도 되고, 또 PD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방향성, 그래서 상담을 해나가실 때는 내가 매일매일 일정 문자를 스폰서님한테 보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도 안 해가지고 내가 단체 채팅방에 올리라 그랬어요. 개인으로 이제 막내팀 PD가 아직 안 나온 팀에 이렇게 개인으로 받았는데, 개인으로 하다 보니까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단체방에 올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후원하려고 이걸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경쟁하되 어느 날은 누가 3줄 쓰면 그 다음에 5줄 쓰고 막 경쟁을 그 안에서 누가 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내가 일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누구도 만나고 소비자도 만나고 하고 이런 걸 자꾸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상담은 매일매일 상담하는 게 있고요. 상위 PD분한테는 한 달에 한 번 상담을 하시면 좋아요. 상위 PD 방향성, 내 조직도를 그려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 비즈니스 스폰서, 우리 스폰서가 3종류가 있는 건 아시죠? 오랜만에 하네 이거. 코드 스폰서가 있고, 비즈니스 스폰서가 있고, 시스템 스폰서, 이렇게 3개의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코드 스폰서는 그냥 나한테 이 코드가 등록되어 있는, 그런데 아직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뭐 이런 스폰서일 수 있겠죠. 근데 비즈니스 스폰서는 뭐냐면 나를 이델 미팅을 하고 도와주고 후원해주는 분을 비즈니스 스폰서라 하고요. 상위 PD 중에 스폰서님과 항상 옆에 플러그인이 되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을 비즈니스 시스템 스폰서라고 해요. 물론 이 3가지가 하나인 분도 있죠. 뭐 우리 김희성 사장님이나 이수진 사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제가, 아니지 여기 PD니까 빼고 김희성 사장님은 제가, 이 3가지가 동일한 거지.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코드 스폰서님한테 물어보면 알 게 있어 없어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잘 모르신다고,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분과 자꾸 어울리시고, 상위 스폰서님 중에도 좀 열정적이고 모범이 되고 뭐 이런 분들과 자꾸 어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PD랑 뭐 다이아몬드나 뭐 디렉터 이렇게 있다고 하면 상담을 할 때 그분한테 맞는 질문을 하시는 게 좋겠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줄 때가 있어요. 스폰서님이 머릿속에 이미 내가 답을 갖고 질문하는 경우 있어요. 그럼 이제 스폰서님한테 이제 물어본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있죠. 이분이 6개월을 지금 3개월을 했는데 3개월 있다 나한테 온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스폰서님 받아도 되나요? 무슨 정석으로 얘기를 해주겠죠. 그분이 6개월을 쉬고 누군가를 만나든 누군가한테 찾아가든 그건 상관이 없다. 여기까지밖에 얘기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럼 본인이 그래. 그래도 나중에 받아도 되겠죠. 그럼 그래. 도저히 딸이나 저기 배우자를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안 될까요? 이를 날 자꾸 꼬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생각해. 자꾸 본인 생각으로. 그럼 누가 책임질 거야 그 다음에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정석으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질문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스폰서가 나한테 이제 내가 원하는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다시 전화하는 거죠. 스폰서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게 내 거야. 그럼 또 이분이 사실 상위 스폰서로 올라갈수록 더 정석인 대답을 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제 그런 분이 또 뭐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또 그 말은 또 들어. 평상시에는 그 사람 얘기도 안 들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면 그 얘기는 또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거봐 2번하고 얘기를 해야 돼. 3번은 뭘 알아? 이러면서 이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스폰서십이 깨지면서 어떠한 질문, 제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제품도 내가 이럴 때 뭐 먹어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올라가면서 계속
이제 물어봐요.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그럼 서로 이게 대략 거의 한 80%는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식품 교환책도 이미 만들어 놓은 게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그 책에 다 써놨잖아요. 순서대로.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앞에 있는 제품부터 드리면 되고 여유가 많으면 다 드시면 되고 그렇지가 않으면 앞부분부터 드신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5 스텝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제품 드실 때 내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물 먹기, 운동하기, 클린즈, 기초 타켓으로 순서대로 드시고 제품 들어가기 전에 PMC 때 다시 해보잖아요. 위장관, 호르몬, 신장, 콜레스테롤을 체크한 후 제품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 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이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제품을 이제 계속 이제 물어보는데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면 좋아요. 4번이 3번한테 스포너님하고 대화하실 때 스포너님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대답을 받으셨어요. 근데 조금 내가 그래도 좀 답답하거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이번 스포너님한테 전화를 할 수는 있어요. 이번 스포너님 제가 3번 스포너님과 통화를 했고 이런 질문을 해서 이런 대답을 받았는데 제가 조금 그래도 아직은 조금 답답하니까 스포너님께서 좀 더 노하우가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배운 스폰서, 시스템대로 하는 스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맞습니다. 우리 3번에 이야기도 일리가 있죠.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저는 이런 제품들로 경험을 해보니까 뭐 이렇게 좋다. 아니면 이런 상황 이런 대답을 해주죠. 근데 이제 또 배우지 않는 스폰서 있어요. 또 시스템대로 하지 않는 스폰서가 누구냐면 3번이 그랬어요? 문제 맨날 미팅 시간에 졸더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아직 이해가 안 돼. 저분들은 지금 이 상황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스포너님이랑 대화하다 보면 이게 나와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을 3번 때문에 이제 못 살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2번을 무시를 해버리면 이 4번이 그 다음부터는 2번하고만 상담할 거예요. 그럼 3번은 자리가 없겠죠. 본인의 자리가. 그리고 이것이 이제 무시가 되면 아까처럼 뎁스를 내려갈 때 2분을 내가 직접 가려다 보면 나중에 한 레그인데 두 레그를 후원하게 되는 격이 돼버려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제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상담을 하시면 돼요. 혹시나. 제가 해보니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본인이 사업을 진행할 때 수입이 좀 안 되세요. 돈이 좀 안 되시니까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결국엔 내 집대가 훌륭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상담하는 방법은 항상 스폰서님한테 물어봤다면 이 상담을 해서 이런 대답을 받았다는 얘기를 꼭 해주시고 그리고 상위 스폰서님과 대화를 하시는 게 아주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담을 많이 하세요? 상담은 해본 사람이 하거든요. 근데 간혹 참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맨날 파트너랑 뭐 이렇게 상담을 한대. 난 속으로 그러지. 뭘 본인이 상담을 많이 받아봤다고 뭘 한다고 상담을 이렇게 하지? 이럴 때도 있어. 근데 상담을 내가 받아봤어야지 파트너한테 해주지 않겠어요? 항상 이렇게 보고 배워야 되는데 상담을 내가 자꾸 요청하고 많이 해보셔야 또 파트너한테도 많이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스폰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되면 안 돼요. 나는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물어보면 스폰서한테 물어보세요. 또 뭘 물어보면 회사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분도 있을 거야. 있나요? 평생 본인만 모르거든요. 아니 평생 발전이 없다고 그런 분은. 왜냐면 항상 저는 항상 제가 파트너보다 뒤지고 싶진 않아요. 파트너분이 저를 추월하면 너무 기쁘죠. 저보다 엠버서더 먼저 가시면 난 너무 기쁘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직급을 언제 가나 봤더니 스폰서님의 위스가 늘어날 때 제가 열심히 뛰고 또 파트너가 직급을 막 이석수님 크라운 건다해서 내가 로얄 간 거 아니야. 본인은 안 가셨지만 어쨌든 또 막 바빴다니까요. 그 마치 그 시절이 맞죠? 이게 또 이게 같은 크라운으로 있으면 또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막 되게 열심히 막 했었던. 그래서 본인은 그 당시에 트리플을 가셨고 크라운을 목표하니까 트리플을 가신 거죠. 저는 로얄을 간 거고 크라운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파트너한테 내가 뒤지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요. 자꾸 좀 더 이렇게 앞서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회사에다가 물어보고 질문을 하면 회사에다가 물어보고 그걸 내가 받아서 다시 알려주는. 또 상담은 내가 스폰서님한테 물어봐서 그걸 다시 내가 파트너한테 전달하는. 이런 이제 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간혹 그런 분 진짜 있어요. 회사에 물어봐요? 소영한테 물어봐요? 그런 분들 되게 성의 없죠. 그분이 물론 더 확신을 얻으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본인만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이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이제 우리 이제 상담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우리가 8번째 복제입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누구를 복제하고 싶으세요? 그치, 센스가 있으면 원래 그렇게 센스가 없으면 아니면 본인 그 스폰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뭐 그런 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셔야죠. 저는 박진희 스폰서님이 제 스폰서는 아니었죠. 물론 직접 아는 사이였지만, 근데 저는 스폰서님에게 성공을 스폰서님한테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오늘 제가 오면서 행성에 뭐 이제 땅을 물어보는데 참 웃기죠. 우리 국상회사님한테 내가 노래 부분이나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을 대답을 해주면 좀 신뢰를 하는데, 그 외를 제가 좀 약간 모르니까 이분이 정말 제대로 아는 건지 뭐. 그래서 제가 근데 이래 나보고 박진희 스폰서한테 물어봐. 행성 땅을 왜 박진희 스폰서한테 물어봐. 그런데 좀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물어봤지. 너 당신은 박진희 스폰서님 얘기만 들으니까 거기다 물어보네. 그냥 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사실 우리 스폰서님이 진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스폰서님 땅이 어디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옆에서 또 이래. 어떻게 박진희 스폰서님 행성 기지를 이렇게 잘 알아? 왜 잘 알겠어? 우리 홈미팅을 했는데 초창기 때 다 행성에서부터 우리 홈미팅 했잖아요. 모르세요? 제가 이 사업을 안 했다면 유니스는 없을 거예요 지금. 네, 한국에서 매출 5억일 때 5억이면 정말 힘들잖아요. 막 거기 왜 철수 직역. 난 그것도 몰라. 순진해가지고 철수할 건지도 철수하려고 이게 소문이 났는지도 모르고 제품이 좋아갖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투자를 하고 막 하니까 스폰서님은 그때 또 회사 운영하시냐고 너무 바빴어요. 네, 바빴는데 스폰서님한테 이제 뭐 어떤 날이 스폰서님 도대체 이놈의 사업을 알려주질 말든가 이거를 왜 알려줘가지고 이거 안 할라니까 남들이 할 거 같고 내가 할라니까 미치겠고 이런 거잖아. 안 그러세요 혹시? 안 그래요? 안 미치겠어요? 저는 죽겠던데. 그래서 도대체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스폰서님이 이제 도움을 오셔서 이제 뭐 이대 미팅도 해주시고 홈미팅도 해주시고 이렇게 만들어갔죠. 저희가 센터가 없으니까 다 홈미팅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많이 다녔으니까 그래도 대충 이제 지리를 뭐 얘기하면 대략 아시니까 가당리에 돼지가 있는 거 어떻게 아냐고 똥파리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냄새가 좀 났어요. 지금은 이제 주변이 좀 많이 깨끗해지긴 했는데 남산리에 가가지고 이영식 사장님 집에서 너무 미팅했었고 아무튼 뭐 우리 다 리니까 그래서 어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폰서님을 따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신 있는 건 박진희 스폰서님의 분신은 나다. 이영하다 이렇게 생각을 자신 있어요 저는. 왜냐면 스폰서님과 이 생각이 같을 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스폰서님이랑 딱 이게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스폰서님한테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제가 정명사님한테 PD가 조금 그래도 1시 전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주도에서 와가지고요. 그래서 물어봤어. 진짜 제주도에서 오셨냐고. 아니야. 뭐라는 거야? 진짜 그냥 안 넘어가. 죄송해요. 대부분은 죄송해요 스폰서님 길이 막혀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제가 이러지. 그러면 어제 그러셨어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하면 좀 이게 친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친한 분은 또 얘기도 못해. 무서워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인데 저도 스폰서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저는 스폰서님한테 저도 직접적인 부채를 받았기 때문에요. 제가 상담할 때 상담 부분에서 얘기 안 했지만 스폰서님이랑 상담할 때요. 제가 진짜 대전센터에서 원탁 테이블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혼내는 건 아니고 스폰서님 목소리가 크시잖아요. 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막 듣는데 막 화가 나면서 나 스스로한테 화가 나고 너는 왜 그것도 못해서 그런 얘기를 듣냐? 좀 약간 저 이런 주의거든요. 자기 비판을 해서 저 같은 사람이 자살할 수가 있어요. 나 스스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좀 위험하거든요. 국산 사람한테 잘해야 돼. 그래서 제가 좀 그래가지고 그때 막 상담하다가 엄청 우는 거예요. 제가 막 서럽더라고. 이러면 난 한 3시간, 5시간 울어본 여자예요. 저 5시간도 울어본 여자예요. 그렇게 못 울어요? 최종 쌤은 집에서 5시간 울고 난 앞에서 울고. 어쨌든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울다가 좀 계속 대화가 안 되잖아. 계속 우니까. 옆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형제라인들이 다 쳐다보고 무슨 일이야? 그래서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가지고 코를 풀었죠. 코 풀고 다시 와가지고 스포너님 다시 얘기해 주시오. 다시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다시 얘기해 주세요. 물론 들을 때 되게 기분 나빠요. 왜 나한테 코치야? 나한테 왜 자꾸 잔소리야? 일명 잔소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맨정신에 얘기하면 잔소리고 술 먹고 얘기하면 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님은 맨정신에 얘기하시니까 잔소리지 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잔소리인데 이게 코치를 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반복적인 이야기를 듣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계속 발전을 해온 거예요. 근데 사장님들은 스폰서님이 어떤 얘기 하나 하면 되게 서운하신가요? 확실해요? 저분이 초창기 때는 또 안 그랬어. 앞에서 얘기 안 하고 뒤로 좀 서운해 하시더라. 네, 요즘은 좀 괜찮아졌어요. 제가 지금 저분 때문에 이제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좀 잘해야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들께서 혹시나 스폰서님께서 코치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의 성공을 정말 간절히 원하시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이에요. 그쵸? 관심을 안 가지면 그냥 그분은 서서히 집으로 가실 수 있고요. 직급도 사실 서서히 유지를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집에 가신 분들이 본인들이 안 했다고 하죠. 사업을 안 했다고 하는 게 안 했다고 하신 분 있잖아요. 나 유니스트 하다가 그만뒀어 뭐 이러신 분들 간혹 있죠. 그거는 본인이 그만둔 게 아니라 스폰서가 손을 놓은 거죠. 그거는 이제 어떠한 상황이. 근데 정말 그분을 내가 막 후원을 해야 돼서 정말 내가 진짜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이 뛴다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내가 아쉬워봐야지 그걸 내가 가서 막 하잖아, 그죠? 근데 이게 계속 스폰서가 해주다 보면요, 본인이 하질 않아.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자꾸 이제 읽더라고요. 저는 아쉬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스폰서가 바빠서 뭐든 내가 하는 거고 그냥. 어차피 내 사업이잖아요. 저 이 매니저 때부터 사업 설명했거든요. 이 영화 담고 싶으시다 그랬네. 이 매니저 때 사업 설명했고 디렉터 때 제가 홈미팅, 홈파티, 롤콜 미팅 다 했고 요번에 유튜브 강의로 나올 거예요. 시니어 디렉터 때 우리 시니어 디렉터 병지산 시니어 디렉이잖아요. 저 그때 PMC 했어요. 본인보다 젊을 때 28에 그러니 어르신들이 제 얘기 듣겠어요. 그런데도 상당히 세게 한다고 할까 좀 이렇게 격에 맞게끔 했어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집에 가신 분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운명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후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치를 받으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스폰서님이 그 다음에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조금 이렇게 표정이 바뀌시거나 기분 상해하시면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해요. 네. 왜냐면 구진이랑 나랑 적을 만들지 말자. 그냥 국상사님이 되게 정이 많아가지고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막 이분들 저분들 파트너분들 만나면 계속 얘기를 해요. 하지마 그냥 적을 만들지 마. 그냥 편하게 가실 분들은 그냥 가시는 거야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굳이 나면 이분이 이래서 저분이 이래서 막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본인이 얘기를 하면 부딪힐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얘기하는 거랑 또 이분이 얘기하는 건 좀 틀릴 수 있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되게 사업성은 있어요. 좀 되게 대단한 건 안 배운데도 잘해. 신기해. PMC 때 숙제 하나도 안 했거든요. 다 스폰서가 해주고 막 지각 2번 해가지고 막 이제 겨우겨우 이제 개근상 받고 뭐 이렇게 졸업은 겨우 했거든요. 네, 대단하죠. 그래서 PMC도 내가 그래도 1등에서 5등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 PMC 운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모범이 돼. 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모범이 돼야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들도 복제를 해나갈 때 있어서 롤 모델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박진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롤 모델이었고 여자분은 사실은 제가 태국에 뭐 라싸, 뭐 미국에는 토드 스미스 이런 분들이 저한테 롤 모델이었는데 사실 뭐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PD 그분이 제가 PD 때 뭐라 그랬지? 하여간 직급이 이제 상당히 좀 높았고 멋있어서 나도 우리 다 라싸가 막 저거 했잖아요. 라싸만 보면 멋있다 이쁘다 별로 안 이쁜데도 막 이쁘다 막 그리고 막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막 이랬거든요. 태국 갔을 때 말 안 모르게 타고 막 멋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보다 직급이 높거든요. 이제 바뀌어가지고 근데 저한테는 안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서로 말이 안 통해야 돼 일단. 그래야지 되게 멋있어 보이나 봐요. 근데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가 봐. 이제 그분들 좀 이렇게 이제 그런 롤 모델이 있어서 내가 그걸 좀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한테도 예전에 김현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라싸만큼만 하세요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라싸만큼 근데 그때는 참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라싸만큼을 해? 막 이랬어요. 겨우게 틀린데 그랬는데 어느 날
계속 성실하게 꾸준하게 정말 개미처럼 열심히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추월하게 되죠. 왜냐면 리더가 되면요 조금 게을러져요. 한 1,000만 원 들어오고 2,000만 원 들어오고 5,000만 원 들어오면 아이고 내가 더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누군가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잖아요. 계속 꾸준하게. 그래서 이 꾸준하게 노력한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즐겁게 일을 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요. 즐겁게 일을 하는 사람은 즐기면서 일을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공자님께서. 저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내가 유니스트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즐기면서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생활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릉에도 뭐 1박 2일로 놀러 갔다가 사업을 하고 내일도 모레도 골프 치면서 사업하고 그냥 즐기면서 사업을 하는 거지 가지고 너를 컨택을 해야지 또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활 속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만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롤모델을 통해서 이제 따라가시고요. 좋은 것만 복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유니스트 만났을 때 형제라인 분들 이렇게 또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냥 좋은 것만 내가 좀 배우고 그럼 내가 좀 빠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딱 보면 그러니까 안 되는 분 있죠. 사업이 좀 잘 안 되는 분 이유가 있잖아요. 저도 그것도 연구했잖아요.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될까? 그래 보니까 안 되는 분이 이론만 강한 분도 있었어요. 막 책을 이만큼씩 갖고 다니는 분도 있었고 또 교통사고 조금만 나면 그냥 병원에 입원해서 다른 숫자를 다 채워 갖고 나오는 분도 있었고 사업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좀 간단한 책을 갖고 다녀야 되겠다. 강의를 할 때도 우리가 참 어려운 강의를 하면 이거 되게 어려워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유니스트에서 대부분 또 이렇게 좀 편한 거, 쉬운 거 이게 가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런 거에 오해할 수가 있어서 좀 단순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러다가 또 내가 사고 나도 난 입원은 안 한다. 물론 다행인 게 뭐 큰 사고 나진 않아서 제가 뭐 입원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장점은 내가 따라하고 단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항상 형제라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반드시 우리 그룹에서 일어나더라. 이게 저희 스포너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스포너님의 형제라인, 그러니까 저와 형제라인들의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이제 그래서 그런 걸 내가 갖고 알고 있다가 우리 그룹에는 제가 계속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미리미리 교육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또 약간 그러다 보니까 형제라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그룹에서도 일어나니까 제가 처음에는 되게 그랬거든요. 되게 FM이잖아 제가 좀 약간 완벽주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스포너님 형제라인들이 막 강의 시간에 늦게 오고 와서 졸고 핸드폰 울리고 막 이러면 제가 막 되게 막 뭐라 그랬어요 스포너님한테. 스폰서님은 파트너도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이렇게 해요? 그러면 너도 커져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 그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나중에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스폰서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배운 대로 한다고 시스템대로 한다고 괜히 형제 라인한테 기분 나쁜 이런 행동들을 하면 그게 나중에는 다시 돌아서 나한테 오잖아요. 근데 사실 혼자 살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뿌린 만큼 거두게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좋은 것만 이제 복제하려고 노력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파트너 스폰서의 이제 모델을 정량하라고 했죠. 한 100점을 하는 스폰서가 있고요. 이 복제는 되게 참 신기하게도 5번 내려가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100을 하는 분을 따라하는 분이 50을 해요. 또 여기서 따라하는 분이 25를 하고 여기가 12.5를 하고 여기 0. 그래서 5번째는 나가면 계속 깨집니다. 잘 안 돼요. 뭐가 잘 안 돼요. 아무튼 5번째 잘 돼요. 5번째 좀 잘 안 될 수 있죠. 이게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면서. 근데 왜냐면 그 영향력이라는 게 스폰서를 자주 못 만나고 자주 배우지 못하니까 내 생각대로 많이 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올바른 사업을 하는 분들은 내 스폰서님이 직급이 좀 낮더라도 좀 이렇게 따라오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어떤 배필 따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자주 못 만나니까 스폰서님이 그래서 CD를 계속해서 들으시는 게 좋아요. 네, 계속 듣고 성공자들 CD, USB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계속 들으시면서 따라하시고 배우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참 나는 죄송해요. 내가 왜 신랑 얘기하는데 김광희 나와.
제 신랑 아니고 최정선 신랑이에요. 국산 사장님이 아까도 보니까 뭐 집 짓는 걸 자꾸 보고 있어요. 무슨 이게 저기 약간 이집트에서 무슨 이렇게 삽으로 막 땅 파는 거를 자꾸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걸 계속 보고서 내가 집 질 거야? 땅 팔 거야? 이러니까 신기해. 그걸 계속 봐. 자기가 끝만 보면 되지. 본인 사업하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저한테 도움되는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더라도 항상 제가 이제 맨날 강의 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지고 좀 아는 게 있어. 대강을 배워가지고 50까지는 왔다니까요. 옆에서 맨날 들으니까. 그걸 저는 직접 코치하잖아요. 절대 다른 분들한테는 이렇게 뭐 화를 내진 않잖아요. 근데 남편이다 보니까 제가 화를 내죠. 화를 내죠. 그랬더니 아까 그러더라고. 두 분도 싸우세요. 뭐 이러더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의 표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자꾸 내가 스폰서님 옆에서 그런 좋은 역량과 기운을 배우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저번에도 누가 모 사장님께서 녹음실을 방문했다가 서지원 사장님을 제가 막 이렇게 친구니까 트레인 해주고 하는 걸 보더니 사장님은 되게 좋겠다, 성공 되게 빨리 하겠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할 때 따라오면 그게 가능한 거고 도와주는데 안 따라오면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기가 있어서 난 못 와. 뭐 이렇게 됐으면 또 못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미팅을 안 오면 일단 저는 마음에서 멀어지거든요. 왜냐면 우리 후원하는데 원칙이 있잖아. 미팅 안에 있는 분을 후원한다. 시스템 데이에 참석하는 분을 후원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후원을 하는 기본은 12번 세미나 참석하는 분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12번 오다가 한 번 안 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12번. 중간에 한 번씩 빠지시면 다시 12번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원칙을 가지고 후원을 하니까. 그래서 일단 자꾸 100을 배우려고 노력하시고 단점은 스폰서가 이렇게 저도 신이 아니잖아요. 저는 단점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잘할 수 있는 건 유니스티 말고 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심하더라고요. 남편이 배고프다는데 그냥 MGB 먹어. 미안해. 왜냐면 뭘 차려주긴 해야 되겠는데 웬 또 새벽 1시에 소고기가 먹고 싶대. 거기가 돼지밖에 없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걸 하려니까 반찬도 이게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고 난 너무 음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난 진짜.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이제 잘하는 게 이제 다 틀리니까 그래서 MGB 먹고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소고기를 다시 이제 거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단점이 너무 많은 게 일단 저도 이렇게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지각쟁이였어요. 전병사님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만 이제 늦게 오셨는데 저는 정말 집 앞에 학교가 앞에 있어도 항상 지각을 했어요. 제가 5분 10분? 근데 그게 아직도 이러잖아. 제가 지금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시간에 이렇게 맞춰가는 습관이 좀 있어서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미리 가서 30분 전에 가서 준비하거나 1시간 전에 준비하거나 이러시거든요. 이게 성공하신 분들, 부지런한 분들, 또 성공하신 분들은 이렇게 아침형 인간이 많은데 우리는 절대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나는 그러면 성공하기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조금씩 변한 거예요. 조금씩. 그나마 제품 먹고 체력이 좋아지니까 아침에 눈도 좀 빨리 뜨고 또 내가 긴장을 하면 좀 일찍 가서 있고 오늘도 제가 11시 유튜브 때문에 더 일찍 온 거잖아요. 우리 사장님들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긴장이라는 건 우리 스폰서님들을 긴장을 시켜주는 게 되게 좋아요. 어떻게 긴장을 시켜주면 좋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긴장시켜줄 때 스폰서님 내일요 미팅이에요. 정말 이러이러한 분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스폰서님 조금만 일찍 와주셔서 미팅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일찍 가지. 근데 맨날 가는데 미팅을 가서 강의를 하는데 내가 가도 신경도 안 쓰지. 갔는데 맨날 초보자는 없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사람이 이게 좀 약간 느긋해져요. 저도 사람인지라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니까 어때? 아주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니까 그냥 편하게 갈까? 이렇게 되죠. 근데 내가 오늘 뭐 진짜 대단한 걸 만나야 돼. 그러면 제가 막 세차도 깨끗하게 해놓고 옷 좀 화장도 좀 신경 써서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가죠. 오늘 저보고 색깔 이쁘다고 얘기해 주신 분이 계신데 저 아침부터 남편한테 혼났잖아요. 당신은 왜 주워 입은 것처럼 옷을 입어? 내가 사실 이 색을 너무 좋아해요. 이 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실 치마를 2년 전에 샀는데 받쳐 입는 걸 못해갖고 제가 여태까지 못 입다가
이번에 딱 그 신세계 백화점을 신랑 때문에 갔다가 한 바퀴 딱 도는데 이쁜 색깔 딱 있어가지고 딱 보고 S라 그냥 샀거든요. S라서 그냥 맞겠지. 근데 그게 좀 크게 나오는지 이게 키가 큰 사람이 입어야지 이쁜 옷인 거죠. 그래서 이걸 자를까? 오늘 아침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럼 화장을 이미 파란색으로 해버렸는데 어떡하냐고. 색깔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파란색을 했는데 파란색 원피스가 이런 원피스가 또 있어요. 그럼 이걸 입을까 그랬더니 그냥 가라고. 왜냐면 유튜브 방송할 때 위에만 나오니까. 밑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얘기 또 왜죠? 단점이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뭐라고요? 무슨 얘기했다고? 단점. 닮은 거? 단점. 그쵸? 제가 단점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기분 좋게 좀 왔어요. 색깔 뭐 크든지 말든지 뭐 내가 근데 어쩜 이렇게 뚱뚱해 보여요? 제가 완전 확진자 된 거다. 확진자. 여기 확진자 좀 있으시죠? 확진자. 요즘 살이 얼마나 찐지 얼마나 먹었는지 이게 사실 많이 먹으면 장사가 없어요. 먹는 데는. 근데 그나마 제가 C나 S를 먹어서 그나마 그래도 S, 4, 4 뭐 이런 거 유지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빠른 대사를 통해서 좀 그렇지만 나름대로 해서 잘 챙겨 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우리 사장님께서 모든 사람이 신은 아니니까 좋은 것만 이렇게 배워가면 참 좋겠고 우리 이제 박명희 사장님께서 저도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분은 참 저를 보면 항상 저를 즐겁게 해주는 분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계속 싱글싱글 계속 웃으시고 저보고 스폰서님은 부처님이십니다. 이래 부처이십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그런 얘기 해주시면 내가 정말 그런가? 더 열심히 내가 좀 속을 키우고 더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나폴레옹이 아마도 그랬다고 하죠.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면서 너는 뭐 왕년에 뭐 왕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왕처럼 뭐 이렇게 움직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누군가의 그런 칭찬 한마디가 나를 움직이고 내가 또 그렇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스폰서한테든 파트너한테든 계속 꾸준하게 해주시고 단점은 조금만 배우세요. 안 배우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스폰서가 10점의 단점을 표현하면 이제 파트너들은 복제가 되게 늘어나서 40, 80, 160 이렇게 늘어나요. 제가 예전에 주량이 이제 이슬로 하셨을 때 소주 한 4잔 정도가 주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4잔을 먹은 그 파트너가 한 병을 먹어. 그 파트너가 2병. 그 파트너가 4병? 그러고 나서 짝을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한 번에 이런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사실 느껴서 근데 이게 또 성공하고 나서 우리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또 다른 요즘 최근에 코치를 또 많이 안 해주셔서 자주 못 만나니까 제가 또 사실 이렇게 편한 모습으로 좀 가는 듯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조금 내가 스스로 절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사장님께서도 단점은 복제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단점은 내가 하는 행동을 파트너가 보고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계속해서 복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복제를 해나가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어떤 스폰서가 좋은지를 생각했다면 내가 그런 스폰서가 되려고 노력하시고 또 내 파트너가 또 어떤 파트너였으면 좋겠을까를 생각한다면 내가 그런 파트너가 우선은 또 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만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정보 또 후원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 저도 뭐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뭐 완벽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시스템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시스템은 이렇게 시스템에 모든 사람이 들어와요. 뭐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든 뭐 다혈질 성격이든 속이 좁든 뭐 다양한 분들, 다양한 직업,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는데 결국에 이런 분들이 여기 시스템에 들어왔다가 나갔을 때 동그라미가 돼야 돼요. 그래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에 사실 이제 저에게 성공하기 전과 후가 뭐가 틀리냐고 물어봤을 때 쉽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성공하기 전에는 술이 좀 취했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술이 안 취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정신력이거든요. 정신력. 그러니까 전보다는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보다는 내가 인상도 좋아져야 되고 성격도 좀 좋아져야 되고 계속해서 또 내가 윤리강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모범적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이렇게 뭐 모범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일단은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어 가야만 최근엔 연예인들 참 무서워요. 그죠?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문제 있었던 것도 막 댓글 달면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어떤 그 관리, 자기 관리가 되게 중요해서 결국에는 우리 사람들께서 유니시티, 유니크 패밀리에서 점점 더 나아지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분을 후원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바톤 체인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후원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복제하시면서 우리가 그 후속 조치에 또 10가지 이상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파트너에게 또 하나씩 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세요 보다는 내가 직접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뭐 홈미팅이나 찬스 미팅, 로컬 미팅에서 만나보실 거니까 이건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고요. 사실 요즘에 이제 우리 그 직급자분들 새롭게 성장하셔서 이렇게 스피치를 추천으로 한 5분 정도 들어보셨는데 많은 사람들 코로나 이후에 상황은 정말 바뀔 거예요. 문화도 바뀔 거고요. 사람들의 어떤 생각도 많이 바뀌겠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빈부격차가 상당히 커질 겁니다. 네, 왜냐면 때는 이때다 집에 들어가신 분 있고요. 때는 이때다 그러니까 핑계가 또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성공했고 또 많은 성공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했지만 정말 시스템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어떤 다이아몬드 이상의 삶을 살듯이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점점 이제 좋아지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그걸 보니까 알겠던데 이번에 딱 보니까 미팅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걸 후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뎁스를 정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게 딱 결정되던데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공할 때까지는 항상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유니시티로 내가 간절한 꿈과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이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사장님들이 디렉터 이상의 이제 리더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의존형 리더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나가시는 그런 리더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디렉터 분들은 이제 1대1 미팅, 2대1 미팅을 비롯해서 홈파티, 로컬 미팅, 찬스 미팅 이런 부분들을 배우셔서 직접 진행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역에서 본인 팀에서 그리고 내 지역에서 한 5분, 10분 정도가 모이고 있다 그러면 로컬 미팅, 트레인하는 건 시키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뭐냐면 스폰서가 요 시기에 뭐 했지? 요 시기에 뭐 했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시기에 뭘 하잖아. 그죠? 또 얘기를 해줘야지 하나 봐. 시티 투어도 알아서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역마다 이렇게 강의가 없는 곳은 이렇게 시티 투어라고 해서 이렇게 렌탈을 해서 하는 뭐 강의들도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이나 원데이 세미나 이런 것들도 본인 팀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PCM 분들이 운영하셔야 되는 건 PMC 그리고 OM이나 SMP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 이런 부분들도 스스로 진행을 하셔야 돼서 저희가 이제 인원이 많은 관계로 이제는 그 다음 원데이 세미나부터는 루비별로 분리를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최정쌤 퍼스널 따로 하시고 이순희 그룹 따로 하시고 김교 그룹 따로 하시고 인원 딱 보니까 인원이 이제 많은 팀들 3팀 빼고 막내만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스스로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꼭 스폰서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내가 그래서 스폰서가 하는 걸 자꾸 봐서 이 시기에는 뭘 했는지를 잘 보신 다음 그 지역에서만 운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김해나 마산에서도 원데이를 하시는 거야. 그리고 스폰서님을 초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강의랑 틀린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원데이와는 일반 강의랑 또 틀린 거니까. 이런 부분들 또 이제 만약에 이런 파트너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면 얘기하셔서 뭐 유튜브 강의할 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안내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장님들의 리더십을 발휘할 시기고 이제는 디렉터 이상이시니까 각 지역에서 각 팀별로 항상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하에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내가 극복해 나가느냐가 앞으로 우리 사장님들이 5년 후 10년 후에 정말 경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자유, 시간의 자유 그러니까 성실 납세자니까 얼마나 그 잘 세금을 내셨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그게 사실은 좀 뭐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스폰서님도 충청도에서 받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노출될까 봐 안 했는데 어쨌든 우리 사장님들도 그런 성실 납세자가 되고 또 정말 세금 많이 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거기에 또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자유와 건강을 함께하고 또 많은 친구들
제가 정말 이 사업이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그죠? 우리 뭐 염원장님이나 나 민내과 원장님 원래 알았거든요. 혼자만 알았었는데 이렇게 저희 파트너분이 되셔서 참 이렇게 만나 보니까 정말 인성이 좋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과 제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뭐 같은 주민 지역에서 우리 친구가 아니라 저보다 오빠 같긴 한데 이런 분들과 제가 친구가 됐겠어요? 그쵸? 그리고 제가 로얄 크라운이 아니면 우리 국장 사장님이 저를 쳐다나 봤겠어요? 눈은 높으신데.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유니스트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정말 이러한 것들이 이 사업의 매력이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정말 경제적 건강 그리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좋은 좋은 사람 옆에는 항상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행복한 사람 옆에는 항상 행복한 사람만 있대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 옆에는 성공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 유니스트 유니크 패밀리 안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